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임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무엇보다 돈 될 만한 거 찾아다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또 다니다가 요샌 또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더 다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신기한 곳 성수동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변한 곳. 어떻게 얘기하면 제2의 강남. 제2의 강남이 됐다는 게 아니라 강남만큼 많이 변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이거예요. 여기 예전에 경마장 있고요. 공장지대였죠. 살기 좋은 곳이다? 지나가던 사람이 웃을 정도였습니다.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입지 때문에. 왜냐면 잘 사는 동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지금은 요번에 부자 보고서에 부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라고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떤 한 땅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 아파트의 가격을 올려놓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호재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개발 호재를 보고 부동산을 사버리시는데요. 이게 제가 틀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시간차가 있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호재를 다 갖다 붙여요. 지하철 들어와서 올랐다. 스타필드 때문에 올랐다. 저것 때문에 올랐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호재가 발표될 때 다 완성됐을 때 하나도 오르지 않다가 나중에 오르고 알고 보면은 전세가가 밀어 올린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투자하면서 요거는 정말 나중에 가치가 반영이 되더라. 요런 거 몇 개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정기 강의 17기는 접수 기간이 지금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숲의 심장 3표 부지 성수동 가치 높일까 보시면은 여기 서울숲이 있죠. 정말 좋고요. 힙합니다. 멋진 도시고 건물로 따지면은 대박낸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온 곳입니다. 서울숲은 원래 경마장이었죠. 그리고 여기 레미콘 부지가 있었죠. 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3표 나가야 된다고. 왜냐면 서울에 있는 공장은 거의 다 내보내는 추세가 맞거든요. 여기 원래 현대가 높은 초고층 빌딩 짓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됐고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고요. 여기 3표 레미콘 부지에 요거를 짓는다고 합니다. 얘가 들어오면 과연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파트 시장으로 국한합니다. 달라요. 분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으로 한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3표 레미콘 부지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의 랜드마크입니다. 기가 막힌데요. 얘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 편한데 그거 가지고는 전국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살 수 있으면 좋죠. 여기 아파트 엄청 비싸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성전, 성수전략정비구역. 여기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 오래됐지만 이제 또 한창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기가 막힌 거주지가 생기겠죠. 얘네가 들어오면 또 인근의 구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파트가 올라가는 논리는 뭘까요? 인플레이션 많이 얘기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아파트는요. 거래를 통해서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사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라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일어났다고 쳐요. 이 아파트가 오를 이유가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수급이 꼬여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건 인플레이션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의 본능은 똑같아요. 물론 그래도 영향을 미쳐요. 다음 매수인이 돈이 많아지는 셈이니까 화폐 가치 때문에. 자, 그런데 집이 부족하면 신축을 지어야 되는데 신축에 들어가는 땅값, 인건비, 원자재가 다 올라가면 구축과 신축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신축에 누가 가냐? 구축에 살고 있던 돈을 많이 버신 분이나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이 여길 사서 들어갑니다. 그럼 구축의 자리가 비었죠? 그럼 구축의 자리가 비었지만 신축이 비싸니까 추가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얼마에 팔까요? 좀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줄 사람이 있는 상황이면 주택의 수급이 그러하면 이게 팔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정가가 되는 스타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그 안에 녹아든다.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 국가가 그걸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세히 딱 집어 얘기는 어렵지만 흐름 안에 그게 녹아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다양화되고 많아지면 사람들은 선호하는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더 비싼 돈을 주게 됩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구축도 인간 환경이 바뀌고 거주민이 바뀌었다면
선호도가 높은 곳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면서 웃돈이 붙고 이 과정 안에 또 인플레이션이 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데를 선호할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지어지면 일단 관광객은 늘어나겠죠. 관광객이 늘어나면 땅값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여기 장사를 못하다가 하게 되니까. 그런 곳은 더 올라가고. 뭐 팔아먹고 하기 너무 좋죠. 개발하기 좋기 때문에 인근 일대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밀집되니까. 사람이 돈이니까. 하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 땅값의 영향은 받아요.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아파트가 좋아질 이유는 없죠. 여러분 인근에 관광지 있으면 아파트 살기 좋아요? 관광지 아니면 술 먹는 곳, 노는 곳, 쇼핑하는 곳 섞여 있으면 좋아요? 거리가 일정 이상 떨어져 있고 거주지가 밀집으로 별도로 있는 분당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강남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비싸지는 겁니다. 역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즉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꿔놓는데요. 만약 요 건물 한 동을 전부 다 일자리를 넣는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무조건 일자리를 넣는다? 일단 여기서 막힙니다.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성수동이에요. 다리만 건너면 강남입니다. 여긴 일자리를 들어오고 본사도 옮기고 싶어 할 정도로 괜찮은 입지가 맞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여기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근에 집을 구하겠죠. 그럼 집을 사겠죠. 집의 수요가 늘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가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뭘 계산하냐?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개발의 수익성 때문에 거주 상품을 꼭 같이 넣어요. 근데 이 거주 상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한됩니다. 근데 또 이 거주 상품이 너무 비싸고 좋다. 그럼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시세가 서로 연동이 되는 이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떤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주 상품은 어떤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따진 다음에 살펴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분들은 제가 요 부분이 부동산 공부 전이랑 후랑 제일 크게 변한 점인데요. 아까 여기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많지 않으니까 끄덕끄덕 하는데 내려보시면은 여기가 트리마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포레스트 초고가 아파트가 있어서 이 부자촌이 된 거거든요. 부자들의 픽을 받고 수요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서. 근데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기존에 비싸 보이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걸 누가 다 맺고 그리고 이거 살 돈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래서 폭락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현실이랑 안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격이 나중에 중간쯤 가겠구나. 나중에 여기 개발이 될 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누가 저길 다 메워. 누가 저 시멘트 덩어리 한 채를 가지고 그 돈을 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결정하는 게 저도 아니고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시장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에 부디 한강신도시, 동탄신도시, 남양주에 신도시 되게 많잖아요. 보시면 뭐 진접도 있고 다산도 있고 별내도 있고 갈매도 있고 거길 가시나 뭐 위례도 좋고 광교도 좋고 마곡도 좋고 이런 데를 다녀보시면은 아파트를 정말 세종시 가보세요. 미친 듯이 지었거든요. 거기 지금 주인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거랑 비교하면 많을까요? 많지가 못해요. 물론 입주할 땐 영향이 있겠지만 이거는 돈 있는 분들이 충분히 채워 넣거든요. 해보시면은. 요거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입주할 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세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많으면 되느냐? 여기가 비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거나 세입자가 없거나 텅텅 빈 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 보러 갔을 때 툭 하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큐펀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될 곳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여기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에 얼마나 들어오냐? 그에 반해서 거주지가 어떻게 더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근의 아파트 값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뭔가 개발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박이 난다.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관광지를 좋아하는 주거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노는 곳을 좋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대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시세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비싼 곳들은 주거지랑 교육하는 곳이랑 놀고 마시는 곳이랑 일하는 곳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거주지다워지니까요. 그런 요건을 더 만들어 간다면 다 플러스 요소예요.
땅값이 올라가도 플러스 요소, 일자리도 플러스 요소, 수요가 많은데 인근의 이웃들, 부자들을 더 들어오게 하는 것도 플러스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시면은 나중에 결론은 하나가 나옵니다. 부동산, 아파트는 결국 돈덩어리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화폐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 돈이 만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조건들이 호재다. 이렇게 따지는 게 나중에는 결국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 정리해서 부동산 공부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